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종현입니다. 저는 M2 맥북 에어를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M2 맥북 에어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제품 리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유튜버들이 리뷰한 M2 맥북 에어는 과연 어떤 제품인가? 일단 결론은 예상했던 맥북 에어 문제가 그대로 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M2 맥북 프로 13인치의 리뷰들을 보니 아마 M2 맥북 에어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유튜버들의 리뷰를 보고 구매를 하자. 이런 영상을 제가 찍었었는데요. 당시에 예상했던 M2 맥북 에어의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결론의 부연 설명을 좀 하면 M2 맥북 에어는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맥북이라는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많이들 쓰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작업하는 분들에게는 솔직하게 제가 말하는 문제들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영상 편집 등의 무거운 작업 하시는 분들은 일부 옵션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맥북 에어에서 영상 편집을 해봤자 얼마나 무거운 편집을 하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 정도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일부 옵션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거운 작업하는데 꼭 M2 맥북 에어를 써야 하나? 요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SSD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깡통 모델의 기본인 SSD 256기가를 구매를 한다면 M1 맥북 에어에서는 128 더하기 128 요렇게 해서 256이 탑재되어 있고, M2 맥북 에어에서는 256 하나만 박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128, 128 요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왔다 나왔다를 128, 128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256이 256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데이터가 한 곳으로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속도가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M2 맥북 에어가 256으로 구성이 됐을 때 기존의 M1 맥북 에어 256에 비해서 이론상 SSD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그리고 실제 많은 유튜버들의 테스트를 보니까 실제 절반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작업만 한다 뭐 이런 분들은 M2 맥북 에어를 깡통으로 써도 뭐 큰 문제 없지만 이걸로 동영상 편집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512 옵션을 구매해서 256, 256 이렇게 두 개가 박혀있는 512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문의하시더라고요. 아니 SSD 속도가 느린 게 맥라이프를 즐기는데 큰 영향이 있냐? 일단 가벼운 작업에는 뭐 데이터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깡통이 최고죠. 하지만 좀 더 무거운 작업을 한다, 뭐 대표적으로 동영상 편집을 한다, 뭐 사진 편집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른 게 원활한 편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맥북 에어는 기본적으로 팬이 없기 때문에 스로틀링으로 성능 저하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바꿔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2020년 11월에 출시된 M1 맥북 에어는 SSD 256이 128, 128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2 맥북 에어가 출시된 이후에 나오는 M1 맥북 에어는 과연 128 더하기 128로 256GB가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입니다. 왠지 얘도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라는 그냥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발열 이슈입니다. 발열 이슈가 M2 맥북 프로 13인치보다 더 중요한 건 맥북 에어는 오로지 맥북 에어 스스로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민감하고요. 또 하나 걱정은 M2가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M1에 비해서 열은 더 많이 날 거거든요.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 일단 유튜버들이 테스트한 걸 저는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느낌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모니터 아랫부분, 펑션키 윗부분, 고기 부분은
한 32도 정도 되고요. 트랙패드 옆, 그러니까 우리의 손목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한 28도 정도입니다.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런데 열일을 합니다. 그러면 막 열이 막 생기겠죠. 뭐 렌더링을 한다거나 동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벤치마크를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이 올랐다라고 할 때 모니터 아래에는 46도, 그리고 트랙패드 옆쪽은 33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M1 맥북 에어의 온도를 봤더니 열일을 했을 때 모니터 아래는 대략 40도, 41도 쯤 나오고요. 주로 우리가 손목으로 느낀 온도는 3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M1 맥북 에어에 비해서 M2 맥북 에어는 발열이 확실히 더 나고, 그 온도는 대략 모니터 아래는 한 4도에서 5도, 트랙패드 옆에서는 2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대략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요 수치는 외부에서 온도계로 잰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M2 맥북 에어는 M1 맥북 에어보다 더 뜨겁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M2 맥북 에어는 M2의 많은 연상량에 의해서 M1에 비해서 발열이 비교적 심하고, 또 팬이 없어서 냉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발열이 심하고 냉각하는데 시간이 걸려 라고 한다면 CPU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로틀링이라고 성능을 저하시키게 되고요. 이 성능 저하가 한 10%, 많게는 18%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맥북 에어의 M2는 과연 어울리는 CPU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가벼운 작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정도 온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 거다. 지금 제가 하는 건 다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이슈들 중에 하나가 미드나잇 블루는 지분이 잘 찍히는데 닦는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요거는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독특함? 그래도 저는 미드나잇 블루를 사고 싶긴 해요. 예쁘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요 마감 문제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겠죠. 9to5 맥의 기사를 봤더니 마감에 요런 문제 애플답지 않은데요. 미드나잇 블루 같은 경우에 요런 느낌, 여기도 요렇고요. 여기 트랙패드 쪽이네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면서 이 마감 문제를 많이 언급하면서 이게 새로 바뀐 폼팩터고, 그러다 보니 요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3, 4개월 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런 마감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상했던 M2 맥북 에어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더라. 256의 SSD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 정도 고려하신다 라고 한다면 512 정도 업그레이드 추천을 드리고요. 발열은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여튼 무거운 작업할 때 발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처음 시도하는 폼팩터이기 때문에 마감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